네, 코하 2월 3일 화요일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이 인터넷 방송 한경 글로벌 TV에서 반영되던 코인 마켓워치가 TV 방송까지 확장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오후 6시에 더 많은 한경 시청자분들께 정확하고 빠른 코인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인 시황 또 코인과 가장 연관된 거시경제 소식을 재밌게 명쾌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 코인 마켓워치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워시 쇼크로 폭락했던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는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도 반등하긴 했지만 이 다른 투자 시장에 비하면 미약한 편인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한 전망까지 자세한 소식을 두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웹3 챌린지 플랫폼 쇼첼의 이윤주 대표,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2월 3일 화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전체 흐름을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꺾이려다가 오르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은 위로 계속해서 쭉쭉 치고 나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다행인 게 반등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9.48%입니다. 어제 59.36%였는데 비슷하고요. 아직까진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7%로 어제 저녁 7.18%보다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7%대라서 암호화폐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차트의 신 주은 기자와 테더 도미넌스 향방 더 자세히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여전히 이동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61%입니다. 어제 방송할 때만 해도 마이너스 1.36%였는데 상승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런데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1.32%입니다. 어제와 비슷합니다. 1.35%였는데 1.32%로 단기적 관점으로도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부터 한국경제TV 채널에서도 저희 코인 마켓워치를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전에 이 한국경제TV 글로벌 채널에서 방송할 때부터 구독하고 소통해온 구독자 여러분을 저희가 웰컴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소통창에서 웰컴이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쭈쭈베이비님, 수현님 와주셨는데 네, 궁금한 코인들 생방송 채팅에 입장해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활발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요 코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비트코인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비트코인 현재 이게 78,0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1억 1,500만 원 선인데요. 이윤주 대표가 가져온 오늘의 비트코인 첫 번째 이슈 헤드라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파인가 비둘기파인가 워시 지명의 월가 혼돈. 이 세계 투자 시장을 이름 그대로 다 씻겨버린 워시. 이 케빈 워시 내정자에 대한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주말 사이 매인지 비둘기인지가 정체를 알 수 없어서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을 아주 혼돈에 빠뜨리게 했었던 케빈 워시와 관련돼서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케빈 워시는 매도 비둘기도 아닙니다.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바로 우파다. 이제 우파요? 이런 결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우파라는 게 정치적인 우파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네. 사실 기존에 민주당이 있을 때는 케빈 워시가 계속해서 매파의 모습을 보였었고 네. 그리고
시장이 오히려 반대로 갔을 때는 또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네. 사실상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그냥 공화당의 편이다. 이렇게 조금 결론을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채권 시장에서 간밤에 미 국채 수익률이 전 구간에 걸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 국채 수익률이 1% 이상 10년물이 올라가는 지표가 확인이 됐고요. 네. 2년물 같은 경우도 3.5% 전일 대비 3.8 베이시스 포인트나 오르면서 말 그대로 국채가는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매파냐, 뭐 중도냐, 보수냐 오만 소리들이 다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 일단은 다행히도 또 추가적으로 나왔었던 경제 지표들이나 전반적인 분위기에 한숨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네. 다만 여전히 이 졸츠 보고서라든가 고용 지표가 발표될 수도 있다. 이 부분 셧다운에 대한 여파에 대한 이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워시가 첫 공식 석상에서 어떤 톤으로 어떤 뉘앙스로 발언을 이어갈지를 체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케빈 워시가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함태준 님이 무파마다 이렇게 좀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 워시 정말 이 매파냐 무파냐 아니면 진짜 비둘기파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케빈 워시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거시경제 이슈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었죠?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이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가 사실 간밤 뭐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미 경제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던 것 네. 같습니다. 제조업이 계속 50포인트 아래의 숫자가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50 이상이면은 우리가 확장을 의미하고 50 이하면은 경기 수축을 의미하는데 50선 아래에 늘 머물러 있었던 제조업 PMI가 드디어 52.6포인트 말 그대로 확장 국면으로 다시 한번 진입하는 모습이 실시간 포착이 됐습니다. 네.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좋죠.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쵸. 다만 미국 경제가 또 너무 좋으면 우리는 기준금리를 내릴 명분이 사라진다. 이것까지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사실상 굿뉴스에 탈을 쓰고 있지만 우리한테는 배드뉴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확실히 제조업을 살리고 싶었던 입장에서는 굿뉴스인데 그렇죠. 이게 저희는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코인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네. 이제 아바타 워시님이 오셨으니까 뭐 미국 경제 데이터 이제 더 이상 디펜던트한 모습이 아니라 데이터 인디펜던트한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냥 트럼프 디펜던트한 맞습니다. 시대. 그냥 약간 각하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제 이것만 듣고 계시다가 네. 야 내려라 하면 이제 바로 내리실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이제 경제 지표 하나하나가 또 시장에서 예전의 파월만큼 파월은 워낙 데이터 디펜던트한 모습을 강력하게 추구해왔기 때문에 그쵸. 그 추구미를 깰 뉴페이스 워시가 이제 어떤 발언들을 할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제조업 쪽 간밤 나왔던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도 제조업에 대한 확장 국면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주문 건수 같은 경우도 지난 2022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한마디로 공장들이 나 지금 이만큼 더 주문해야 돼라고 대기하고 있는 수치가 네. 수직 상승을 했고 그리고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현재 38.7으로 아주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재고가 없어서 공장의 주문을 맡기기 위한 네. 대기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공장에 재가동 되고 물건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고용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고용과 재고가 모두 수축 국면이기 때문에 기업 채용까지도 연계해서 앞으로 채용 쪽도 좋아지겠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아직 월가에서는 바로 채용으로 연결되기는 조금 보수적일 수 있다라는 관점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경기 신호에 대한 이 회복에 대한 신호는 나오고 있지만 네.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아리송한 상태다. 네. 이렇게 풀이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조업이 부활했다는 거는 그래도 미국 경제가 막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다만 너무 좋으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렇죠. 금리 인하가 늦어지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에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워시가 있다. 워시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져온 이슈는 좀 헤드라인이 되게 네. 귀여워요. 걱정하지 말아요. 누구에게 좀 하는 말인가요? 여러분께 드리는 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왜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임원
오렌진급에서 네.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지면은 상당한 호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규모가 뭐 수천억 원, 뭐 조 단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굉장히 환호할 만한 빅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소식들이 사실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계속해서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총대를 맨 주인공이 바로 바이낸스입니다. 네. 바이낸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량을 자랑하는 대표 거래소 중 한 곳인데 바이낸스에는 SAFU, 사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거래소 안에서 혹시나도 생길 불의의 사고를 위해서 일정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다 네. 그러면은 투자자들한테 여기에 있는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해준다던가 하는 하나의 금고 역할을 하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 SAFU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고 있었어요. 네. 근데 비트코인 좀 가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눈치가 좋은 편이죠. 네.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앞으로 우리가 이 SAFU에 보관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들고 있겠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겠다. 사겠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사실 근데 가격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오늘 기준으로 이게 10만 달러를 샀지만 내일 8만 달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가치를 꾸준히 유지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네. 그 라인이 하한선이 1 빌리언 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1 빌리언 달러 아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네. 추가적으로 개수를 늘리는 방안을 선택하겠다. 한마디로 롱텀으로 계속 매집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였는데 네. 간밤에 실제로 바이낸스가 SAFU 계좌에 1,300개 비트코인을 이체한 게 온체인상에서 체크가 되면서 시장에서 정말 바이낸스가 총대 메고 소방수 역할을 해주는구나라는 좀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진짜 헤드라인으로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약간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 드네요. 나만 네. 믿어. 이런 지금 바이브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10억 달러를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30일 안으로 그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하방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이슈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덕분에 비트코인 추가적인 가격 하락 없이 뭐 간밤에 사실 미증시도 올랐고 국내 네. 증시 오늘 뭐 어제 떨어진 것보다 더 올랐기 엄청 때문에 올랐더만요.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만 올랐어요라고 자랑할 건 아니지만 나름 귀여운 반등 2% 반등은 해주고 있다. 이러니까 뭔가 더 이 암호화폐 시장은 내릴 때는 같이 쭉 내리면서 오를 때는 또 안 오르니까 소외된 시장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소방수 같은 분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트론의 창립자 저스틴 선도 좀 소방수 같은 역할을 또 한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도 이 중국 자본의 네. 시장이 어떨 때는 조금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조롱이요. 네. 네. 어쩔 때는 또 굉장히 우러러보는 자본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많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우러러보는 우상들의 자본으로 조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바이낸스도 결국 중국계 자본으로 생각을 해야 그쵸. 되는데 이 중국판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저스틴 선이라는 중국 대표님이신데 네. 트론이라는 코인을 만든 재단의 대표시거든요. 이분께서 비트코인을 최대 본인이 1억 달러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또 예고글을 올리면서 1억 달러나. 바이낸스에 네. 이어서 저스틴 선도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1월 중순 이후에 비트코인 이미 20%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큰 손들이 사기에도 굉장히 좋은 구간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쵸. 그들이 뭐 10만 달러대에서 내가 이렇게 사줄게라고 외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 네. 이만큼 살게, 나는 그럼 이만큼 살게라고 외치는 건 사실상 가격이 저점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그쵸. 때문에 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큰 손분들한테 레드카펫이 한마디로 깔린 거다 볼 그렇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내가 이제 걸어갈 테니까 니네 박수만 쳐라. 지금 이런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기업들이 나서서 서로 저점에 비트코인 가격 방어를 해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공포 심리에 놓여 있었던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이슈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렌지 형, 오렌지, 어제도 오렌지. 저희가 네. 이제 방송을 통해서 몰 오렌지 플리즈 그쵸. 이거 체크를 했는데 네. 오렌지를 정말 더 매집을 했습니다. 오렌지라는 한마디로 건 비트코인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오렌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 추가적인 매집을 해주면서 이미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의 평란을 뚫고 내려오기는 했었거든요. 네. 다만 현재 구간에서 85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 성공을 해주면서 네. 이제 보유량은 71만 개를 돌파하는 모습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전 세계에서 리더들이 나서서 가격 부양을 위해서 내가 비트코인 사겠다를 외치고 있지만 네. 조금 씁쓸하게 또 함께 챙겨볼 이슈는 그 가운데 네. 우리 한국만 홀로 팔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코스닥, 코스피 회복력 좋잖아요. 네. 암호화폐만 회복력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그 원화마켓 거래소 중 한 곳인 네.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코빗이요? 코빗 같은 경우도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미 뭐 다 아실 분들은 아시는 데이터일 것 같긴 한데 네. 거래소 출범 이후에 사실 손실 구간이 지금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빗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매도해서라도 인건비를 충당해야 된다라는 다소 슬픈 이유로 네. 비트코인을 매도하겠다라는 공시를 어제 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는 5일부터 31일까지 코빗 거래소는 빗썸이랑 업비트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할 예정이고요. 네. 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바이낸스가 간밤에 1,000억 원 넘게 비트코인을 사준 거 대비 코빗이 파는 규모는 32억 원 정도로 다소 작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파는 시장이 원화 거래소라는 게 되겠죠. 한국 자본들이 모여있는 거래소에서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네. 이번 한 달 동안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시황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은 기자, 네네네. 제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네네네. 이 테더 도미넌스가 7%가 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거 암호화폐 시즌 종료인가요? 뭐 지금 테더 도미넌스가 뭐 네. 7% 올라갔고 또 여러 이제 각종 뭐 매스컴이나 혹은 커뮤니티에 보면은 네. 비트코인 이제 더 떨어진다, 5만 달러 간다, 그쵸. 망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벌벌벌 이제 벌벌벌.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많은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벌벌벌 떨리시나요? 자, 떨리실 필요 없는 지금 차트 분석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시면 항상 제가 주봉 그리고 월봉 단위로 느긋하게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저점을 우리 원래 코인 마켓 워치에서도 항상 잡아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75,570달러와 2,750 요 박스대 구간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봉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주봉 그리고 월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트를 월봉으로 이렇게 좀 더 거국적으로 추격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시장이 시즌이 종료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날지 두 가지 당연히 시나리오가 있겠죠. 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월봉 관점으로 엘리어트 상승 오파를 저는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서 4가 아니라 4를 이렇게 플랫으로 4를 만들고 아직 한 파가 더 이렇게 남아 있다고 제가 올라갈 말씀드렸습니다. 쪽으로 남아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네. 그 이유는 저는 이 비트코인 오늘 월봉 차트를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크게 이 코인 역사상 이 월봉 차트 비트코인 네. 월봉 차트에서 저는 이렇게 하나 그 채널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네. 물론 요 선은 월봉 차트이다 보니 되게 그 오차 범위가 크지만 크게 저는 이렇게 첫 번째 한 채널과 두 번째 이 하단 채널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하단 채널 언저리 이미 바닥에 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 차례 더 이렇게 상승을 본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와 동시에 바로 전 방송에서 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뭐였습니까? 케빈 비트코인도 워시. 아니고 네. 케빈 워시도 아니고 뭐예요? 네. 금이지 금. 않습니까? 자, 네. 그래서 모두가 금, 은 이런 광물에 이제 아. 관심이 쏠릴 만할 법도 했습니다. 왜? 그렇죠. 금 차트를 보면 네. 이게 월봉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게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전혀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제가 그 말을 한 다음 날부터 이게 지금 월봉이긴 한데 네.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의 이 날라간 그리고 혹은 금을 들고 있다가 차익 실현 익절을 한 이 네. 부유분이 어디로 흘러간다고 저는 바라보았냐? 암호화폐. 바로 그렇죠. 우리의 아. 코인 시장, 우리 네. 코마워. 자, 우리 코벤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코인 시장으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근거는 오늘 새롭게 우리 코마워가
한국경제 TV에 올라온 것을 기념해서 네. 제가 새로운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어떤 뭐다? 차트죠? 네. 바로 비트코인 값과 금 값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 15라고 되어 있는데 네. 비트코인 하나 구매하려면 금 15.9 온스가 필요합니다. 아, 이겁니다. 네. 그런데 보십시오. 예전에는 불과 한 두 달, 석 달 전만 해도 비트코인 하나 사려면 무려 금이 36 온스가 필요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차트에서 빠질 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빠지게 되면은 금값이 올라가는 것이고 네. 이 차트가 올라가게 되면은 반대로 비트코인 값이 올라가게 되는 올라가는데, 것이죠. 그래서 네.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한 차트가 좀 더 빠지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금 차트도 다시 올라가면서 금값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이미 고점, 금값은 고점, 그리고 이 비트코인과 금값을 비교한 차트는 이미 저점에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제가 미리 잡아드린 75,000, 72,000대 박스대 구간에 이미 왔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를 중첩해 보면은 지금은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투자자에 따라서 이 코인 시장 이미 끝났으니까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게 이렇게 쭉 왔는데 이게 이렇게 가고 끝날 수도 있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혹은 여기서 다시 올라가다가 여기 저항대 맞고 떨어질 거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설령 이렇게 다시 올라가다가 떨어지더라도 지금 부분보다는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코마오 웰커미 분들에게 언제 들어가도 항상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저점을 잡아드리죠. 그게 바로 훈둥이죠. 그래서 자, 요 훈둥이 차트 기자님. 네. 지금 월봉 차트상에서도 이걸 다시 주봉으로 좀 세분화해서 지금 이 미리 잡아드렸던 요 구간대에 네. 지금 와서 잘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데 제가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설령 더 떨어지더라도 그 밑에 미드 또 잡아드렸죠. 네. 65,900달러와 62,807달러가. 그래서 현재 구간을 일명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혹은 되게 손익비가 좋은 1차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 밑에 65,000달러와 62,000달러는 이제 2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구간에서 바로 물론 이렇게 올라가 주면 좋겠으나 이럴 때는 또 뭐가 필요하죠? 바로 좀 전에 우리 준호 앵커가 이제 언급한 테더 도미넌스가 도미넌스. 필요하겠죠.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 차트 네. 짠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사실 네. 안착하면 안 되는 구간도 미리 잡아드렸고 그래서 네. 미리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제가 오늘 또 테더 도미넌스 위에 윗부분을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7.42%에서 잘 저항을 막고 있지만 네. 설령 다시 금값이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에 맞물려서 올라가면은 이 상단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8% 구간대입니다. 8%까지 갈 수도 있나요? 갈 수도 있죠. 네. 가게 되면 비트코인은 앞서 보여드렸던 65,000달러 부근까지 내려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 시즌이 종료되는 것이냐? 네. 아니죠. 항상 앞서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월봉 차트 그리고 주봉 차트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한 차트 또 테더 도미넌스 여러 가지 중첩해봤을 때 네. 만약에 테더 도미넌스가 이 구간을 오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앞서 보여드렸던 65,000달러, 62,000달러 구간에 올 것이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이런 거를 우리는 미리 기대하고 이제 도전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가 물론 이런 구간 안 오고 지금 바로 이렇게 쭉 빠져주면 네. 바로 이제 금 차트 내려가고 그리고 코인 시장으로 바로 유동성 흘러 들어와서 비트코인이 다시 8만 달러 회복하고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90,279달러까지도 물론 바라볼 수 있겠으나 현재 무조건 올라간다는 시나리오가 있는 반면 또 한 번 더 떨어졌다 가는 시나리오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잡아드리는 구간이 바로 여기 테더 도미넌스 8%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주춤하게 될 경우는 테더 도미넌스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네.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손익비 좋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또 한번 우리는 이렇게 테더 도미넌스가 빠지는 것을 기대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어느 가격대를 좀 지켜주면 좋을지 4시간 봉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도 미리 코마오에서 잡아드린 이 파란색 추세선 잘 지켜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설령 빠지더라도 이 부근
76,000달러 위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물론 여기서 더 빠져서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제가 말했던 올바른 혹은 우리가 방긋 웃을 수 있는 시나리오로 8만 달러를 회복할 수 있겠는데 8만 달러를 회복하게 되면 반대로 미리 원래 상단에 잡아드렸던 이런 추세선들이 또 이 캔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저항대로 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안착을 해주고 상승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87,560달러 선이 또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시나리오, 단기적인 시나리오인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전 포인트는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대 75,000달러 부근 잘 터치를 하고 지켜주고 있는 와중에 현재 가격대가 77,998달러였는데 가장 아름답게 가려면은 8만 달러를 여기 한번 껑충 띄워주고 이 위에서 캔들이 좀 이렇게 횡보를 해주면 그래도 좀 낫겠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 빠지더라도 어디서 잡으면 될지 테더 도미넌스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 흐름 봤는데요. 다음 이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생 시장 침착, 패닉 없는 조정 구간인가? 어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기술적 분석으로는 현재 패닉셀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표님이.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온체인 데이터상 그리고 이제 파생과 선물 쪽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시장의 참여자들의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지 네. 데이터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최고가 대비해서 40% 정도의 가격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적은 폭은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40%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과거 같은 경우는 40%까지 조정이 나오면 보통 50%까지 추가 하락했던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구간 기준으로 고점 대비 50%다라고 하면은 결국 6만 달러 초반대까지 가격이 되돌아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롱 포지션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청산이 되기도 했었고 ETF 같은 경우도 ETF들이 샀던 평균 매집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 가격이 84,000달러인데 이미 기관들의 평균 단가도 크게 내려온 상황. 물렸네요, 기관들도. 기관들도 물렸어요. 아, 네.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체 보유자들 중에 46%는 손실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과반수를 넘지는 않았지만 절반에 가까운 투자자분들께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네. 이런 모습들이 사실상 월봉 4개월 연속 음봉 때문에 나타나게 됐는데 이런 움직임이 지난 2018년 이후 처음 있는 움직임이라 사실상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해석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다만 과거처럼 고점 대비 40% 하락했을 때 보통 50%까지 그 하락폭이 늘 나왔었다라는 기준에서 보면은 그렇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실제 실현 가격인 56,000달러 그리고 우리가 200주 이동평균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58,000달러입니다. 그래서 6만 달러 초반까지 지지가 밀리게 된다면 네. 정말 우리가 끝났다. 가면은 안 되는 구간까지 가격 되돌림이 사실상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 조금 네. 긴장을 한 채로 지켜봐야 되기는 합니다만 200주 이동 평균이 58,000달러는 진짜 마지노선이니까. 네, 이제 여기까지 그게 가면 안 되고. 깨지면 네. 정말 뭐 영의 아. 수렴을 하는 할 거냐라는 수도 있다. 말들을 사실 들어도 좀 무방한 좀 네.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파생 쪽의 데이터를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온체인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이런 데이터들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추가 하락 가능하고 그러면 202평까지 밀릴 수 있겠지만 네. 파생 쪽의 데이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요. 이 정도로 좀 네. 심리가 불안한 모습들이 가격에 반영이 되면 파생 쪽에서도 마이너스로 돌아서야 되는데 네. 지금 생각보다 미결제 약정의 수준이라던가 그리고 연환산 프리미엄 수치가 3%로 찍히면서 극단적인 약세나 패닉에 대한 신호가 전혀 포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75,000달러 부근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지돼서 오히려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 78,000달러까지 반등에 성공해주긴 했는데 여기에서 온전한 턴어라운드가 나와줄 수 있을지 일단 시장 분위기 계속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현물 시장은 좋지는 않지만 파생은 그래도 안정적이라서 막 패닉셀까지는 나올 수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어떤 이슈가 가져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백악관 스테이블 코인 수익 구조 논의 합의 불발이라는 헤드라인인데 이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이슈를 왜 이더리움 소식 때 전하냐라고 또 물으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USDT, 테더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직까지는 과반수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이더리움과 엮어서 좀 이슈 풀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굉장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의 은행권을 완전히 굶주리게 할 수 있는 대항마가 나타난 거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말 그대로 달러인데 네. 이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주고 예치를 해줘 버리면 은행들은 도대체 이제 뭘 먹고 사냐. 그러니까 기존 트레이드파이 금융권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 네. 서로 니네가 만나서 이번 달 안으로 절충안을 가지고 와가 백악관이 내준 숙제. 트럼프 홈워크예요. 근데 이제 이 홈워크를 해서 가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간밤에도 결국 완벽한 구조를 만들지는 못하고 일단은 불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기존 은행권의 입장은 확실합니다. 이 예금 기반의 사업을 위협한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어떤가의 구조를 본인들이 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네. 추가적으로 절충안이 현재 비어있는 상황이고 업계 같은 경우는 이거 승인 안 해주면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돼서 우리도 업계 죽는다. 그래서 빨리 이거 우리가 절충안을 만들어서 네. 이 클래리티 액트가 혹은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돼야 뭐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네. 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이 좀 계속해서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조금 더 안타깝게 된 것은 이제 우리 워시 형님이 들어오시면서 네. 기존 금융권 분이시잖아요. 이 기존 금융권 카르텔이 또 굉장하다라는 또 소식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은행권과 금융권에 대한 어떤 도전을 가만히 좌시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어서 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스테이블 코인이나 클래리티 액트가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낮아질 낮아졌어요. 수도 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네. 해석들이 있습니다. 지금 클래리티 액트 같은 경우는 하원 통과했고 상원의 농업위원회까지 통과를 한 네. 상황에서 이제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만 남겨두고 있죠. 근데 지난번에 상원 농업위원회 넘어갈 때 이 민주당에서 전부 다 전액 반대 표를 던졌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수익 구조 니네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 예를 네.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을 발행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논리 이슈를 해결을 해야 넘어가 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이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호화폐의 약간 일말의 희망 같은 존재인데 그쵸. 이게 통과가 어려워진다는 소식 때문에 암호화폐 또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고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관련돼서 저희가 좀 소식을 좀 살펴봤는데 네, 훈 기자, 네네. 이더리움 이 차트 어떻습니까? 지금 3,000달러는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3,000달러를 이탈한 상황에서 이제 이더리움 오늘 제가 중요한 구간을 또 업데이트를 해 왔습니다. 네. 이 구간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즌 종료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부터 좀 살펴보실 건데요. 이더리움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145, 2,130달러 구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주봉상으로, 월봉상으로 종가가 이 밑에서 마무리되느냐가 여부가 네. 이 시장의 이번 사이클, 상승 사이클의 시즌 종료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잘 들으셔야 1,000달러, 됩니다. 네. 그래서 주봉, 월봉의 종가, 시가 아니고 종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종가가 나타나기 전에도 네. 무수히 많은 이제 캔들이 아래다 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많은 변동성을 보여지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봉상 혹은 월봉상 종가가 이 가격대를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지금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이 이더리움 차트도 요 주봉인데 이것을 월봉으로 이렇게 거국적으로 이제 좁혀 보았을 때 이미 여기서 쭉 상승한 것에 대한
거의 되돌림이 왔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차트와 마찬가지로 이미 충분히 되돌림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잘 이 가격대를 지켜주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인데 그 전에 제가 또 하나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웰커미 분들 종종 봤었던 차트입니다. 자, 네. 무엇이냐? 바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차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차트인데, 자, 네. 여기서 제가 요거 이제 이게 지금 4시간 봉인데 이렇게 크게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구간에서 되게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구간을 저점 삼아서 지금 쭉쭉쭉 상승하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그렸는데 중간에 가다가 꺾였죠. 네. 그런데 꺾였으면 이제 끝났냐가 아니라 이 차트를 주봉으로 이렇게 또 축약을 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에서부터 이 0.03 이 흰 색깔 선 2개를 제가 그어놨었는데요. 이 선을 오게 되면 높은 확률로 이더리움은 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을 오면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이미 와버렸습니다. 네. 와버렸고 오늘 제가 새롭게 이 노란색을 새롭게 노란색은 좀 뭐죠? 네.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더 갈 수 있겠으나 단기적으로 네. 이 가기 전에 또 다른 새로운 지지점입니다. 이 선이. 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 점을 기점으로 다시 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네. 시나리오를 저는 지금 그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지금 지지선 잡아주셨는데 지금 이 지지선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네네. XRP로 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 같은 경우에는 1.6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XRP 가격 구조 2022년 급락 직전과 유사하다. 이거 너무 절망적인 헤드라인인데 이거 어떤 소식이죠? 네, 글래스노드에서 내놓은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네. 지금 XRP의 실현 가격이 1.48달러로 시장 평균 매입 단가의 심리 기준선에 딱 맞물린 상황입니다. 네. 보통 이 실현 가격과 이 실제 가격이 맞물리는 구간이 특히 투자자분들이 아주 차익 실현을 하게끔 하는 포모를 불러일으키는 구간이라 추가적인 하락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리포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2022년에도 동일한 구조의 차트가 놓인 적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왔었던 만큼 앞으로 당분간 가격 압축 구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네. 실현 가격 부근에서 장기적인 정체의 사인이 과거 2022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만약 이 1.5달러 부근에서의 장기 침체가 나오게 된다면 이탈하게 되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명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XRP 관련된 이슈 살펴봤고 훈 기자, 네. 아까 이더리움 이 차트 새로운 지지선 잡아주셨는데 네. XRP는 어떻습니까? 네, XRP는 지금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코인 또 다시 이더리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지금 이더리움 차트 잠깐만 볼 건데 이더리움 일봉상 이더리움 일봉상 지금 이 구간대 2240과 2200 구간을 매우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 구간이 뚫리게 된다면 밑에 제가 또 잡아놓은 이런 2000달러대나 1900달러대까지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매우 중요하고 이더리움이 바로 지킬 구간을 지키고 올라가느냐의 여부가 XRP도 바로 반등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사실 XRP 또한 전혀 벌벌벌 떠실 필요가 없는 네. 것이 미리 잡아두었던 구간들에서 다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일단 저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네. 현재 여기 1.51달러, 1.445달러 여기 박스 상단 구간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되면 요 1.445 여기 박스 하단 구간이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요. 그리고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여기 1박스대를 한 번 더 충분히 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박스 어딘가에서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를 형성해서 한번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게 되더라도 자,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파동을 이런 만들면서. 패턴으로 이제 네. 한번 그 저점을 여기가 저점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러한 패턴으로 상승을 그려가지 않을까.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나 물론 이 시나리오가 안 이어지고 비트코인도 6만 달러 하락한다든지 이더리움도 1,900달러 이탈을 하게 되면은 XRP도 더 빠지겠죠. 자, 그럴 때는 이 박스를 또 이탈하게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탈하게 되는 가정에는 하단에 또 제가 미리 잡아놓은 요 빗각, 요 빗선대인 구간대인 1.24달러 혹은 1.3달러대가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간까지 올 확률은 현재적으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의 이슈와 차트 현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로 좀 삼아 주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2월 3일 현재 업비트에서 전일 대비 급등하고 있는 코인 CG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어떤 코인이 지금 포켓 네트워크 전일 대비 10.53% 상승 중에 있고요. 진리카 26.14% 상승, 문버드 100%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5위 순위에는 없지만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순위권에 있었던 이 디카르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전일 대비 지금 한 4.87% 상승하고 있습니다. 디카르고 어떤 코인이고 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네, 디카르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상승한다라고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지금 현재 원화 기준으로 8원이거든요. 네. 근데 정고점이 이 코인 같은 경우는 475원이어서 475원. 네, 전고점 대비해서 사실 90% 네. 넘게 하락하고 그 뒤로 유의미한 거래량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한 사실상 죽은 거래량과 시가총액의 코인이다라고 그렇군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코인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물류와 공급망 데이터를 블록체인화해서 진행되는 코인인데 2021년도에 이제 비슷한 느낌의 코인들이 당시에 많이 나타나긴 했었거든요. 이 물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다 뭔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기록해서 이 변제일이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 토큰을 내 가지고 참여자 간의 신뢰를 자동화해서 인센티브로 토큰을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디카르고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 이 물류라던가 공급망 같은 경우도 앞으로 올해 굉장히 핫 테마인 토큰 증권 RWA와 함께 엮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뭐 큰 희망에 대한 가능성은 없을 수 있지만 RWA와 함께 어떻게 엮이냐에 따라서 또 단기적인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월가에서 특히 모건스탠이나 JP 모건에서 RWA 실물 자산 토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카르고도 언젠가는 좀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훈 기자, 네네네. 이 디카르고 현재 차트 흐름 어떻습니까? 뭐 사실 이 디카르고 같은 경우는 네네. 차트를 보니까 저도 갑자기 숨이 막혀옵니다. 죽은 코인이라. 네, 뭐 그쵸. 앞서 이제 우리 쭈 대표가 네. 잘 이제 말한 대로 지금 이 코인 자체가 뭐 한때 뭐 지금 400 얼마 이게 거의 500원까지 쭉 올라가서 끝이 안 보이네요 보면. 아이고 그러니까, 끝이 안 아이고. 보이는 만큼 올라갔는데 네. 이런 부근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우선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가격대가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죽었지만 가장 나날이 저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끝까지 만약에 파고들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좀 더 빠진다면 어디 부분에서 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타날지를 지금 제가 그려왔는데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5.67원 여기. 네, 5.67원 구간 물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여기 오면 다시금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크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사실 중요하지도 않지만 그나마 기술적으로 좀 보여지는 바닥은 5.67인데 네.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위에 이렇게 많은 저항대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17.8원도 저항대고 25원도 저항대고 46원도 저항대고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저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요
원 정도에서는 한번 물을 타시면 이 평단가가 본인의 평단가가 쭉 내려오겠죠. 이제 그런 전략으로 이거 빠져나간다는 그 이제 대응 전략을 취하셔야지 이 코인을 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갈 거야라고 보는 것은 정말 네. 어렵고요. 어렵죠. 네,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네. 지금 구간에서 그나마 좀 물을 타거나 내 평단가를 확 대폭 낮출 수 있는 구간은 5.6원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가급적 물을 많이 타셔서 평단가가 이 아래로 내려온다 하시면은 상단에 제가 미리 잡아놓은 17.8원이나 25원 혹은 46원대에서는 좀 미리 빠져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카르고 차트 분석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코인레이더 오늘부터는 이 코인 백서라는 이름으로 알트 코인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할 코인 보여주시죠. 네, 페페. 이 오늘 코인 백서 코인은 페페입니다. 이 개구리 캐릭터로 유명한 밈 코인이죠. 개구리가 이렇게 와인잔 들면서 스마일 짓는 이런 코인이 페페 코인인데 1월 중순부터 하락세가 좀 짙은 모습인데 페페와 관련된 이슈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추가적인 이슈는 없습니다. 민코인이기 때문에 네. 민코인은 이슈가 없어요. 그냥 민코인은- 시장을 따라가는 것일 뿐 민코인 그쵸. 자체가 큰 이슈몰이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선택을 해줬던 것처럼 네. 뭐 제2의 아빠나 엄마가 등장하게 되면은 뭐 트럼프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이라든가. 맞습니다. 네.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앞에서 페페 간단하게 설명 주셨지만 밈코인과 오직 서사 모멘텀으로만 가는 코인이라 이 페페 재단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 이런 호재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코인은 아닙니다. 네. 다만 토큰 구조를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발행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가격 부양에 대한 모멘텀만 잘 만들어 준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둘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개구리 얼굴을 하고 있는 코인인데 많은 분들께서 좀 익숙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굉장히 워낙 짤로 유명한 많이 캐릭터여서 돌아다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기도 하고 네. 이 고래 지갑 이동에 민코인 같은 경우는 또 유독 민감하기 때문에 뭐 호재를 기다리기보다는 네. 지금 이 코인을 들고 있는 큰 손들이 어디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지를 주목하면서 투자 전략들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또 이더리움 가격에도 엮여서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고 변동성이 아주 극단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페페 코인 관련돼서 이거 게임도 있잖아요. 요즘은 이거 많이 안 하나요? 원래 이 게임이 뭐 퀄리티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냥 그 보상 맞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건데. 네네네. 네, 요즘은 좀 많이 안 하고 그냥 밈으로 변동성으로 움직이는 코인이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훈 기자. 네네네. 이 페페 어떤가요? 변동성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뭐 그래도 네. 앞서 우리가 보여드렸던 디카르고보단 조금 낫습니다. 디카르고보단 낫다. 물론 디카르고도 네. 그렇고 이 페페도 뭐 서로 섹터만 다를 뿐 네. 다 이제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좀 자잘한 네. 이제 알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코인. 네, 작은 코인이어서 네. 그래서 이 페페 말씀 또한 디카르고도 다 참고하시라고 추가적으로 이 차트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더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코인 총 시가총액 10위권 밖에 있는 코인 시가총액들을 합쳐놓은 차트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대에서 빨리 이제 바닥을 만들고 이 선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션이 나와 주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페페 제가 빗썸 차트에서 그래도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지지가 받을 것이고 어디가 저항을 받을 것인지도 제가 작도를 해왔는데요. 네. 지금 가격대 이게 지금 페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고 주봉으로 지금 페페가 여기 0.0062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놓은 0.0064보다 조금 아래 있는데 이 0.0064 요 구간이 그래도 현재 잘 지지받아야 되겠어요. 네. 뭐를 위해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 그래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 0.0064 지금 딱 거쳐져 있는 요 구간들을 잘 지켜주면 주봉 차트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러프하게 한 달 동안 잘 이렇게 바닥을 다져주면은 이렇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앞서 보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을 네. 잘 다져주면 한 번 더 이렇게 좀 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못 지키게 되면 네. 그럼 이제 정말 더 재미없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잘 지켜준다는 가정하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 어디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여기 선도 그어놨는데 0.0085선과 그리고 0.01선. 그래서 지금 이 페페 같은 경우는 매우
동전 코인이고 가격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네. 이 가격대가 매우 좀 되게 좀 희소한데 그래서 0.01원 정도가 되면 여기는 강력간도 저항대로 발현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재 지금 딱 걸쳐져 있는 0.0064원을 잘 지켜주는 것이 관전 포인트고 여기 당연히 충분히 이탈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한동안 재미 없어지겠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페페코인 살펴봤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이 소외됐습니다. 또 주 대표님, 이 암호화폐 시장이 오르려면 어떤 이 시너지가 나와야 될까요? 일단 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이슈를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타고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좀 눈치가 있어서 웬만하면 주말에 뭔가 큰 일을 거행하시잖아요. 네. 근데 주말에 열려 있는 게 우리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만 아프고 그 그러니까. 변동성은 늘 저희가 다 흡수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조용해지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슈가 나오면 항상 이 주말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만 타격을 받다 보니까 주말에는 좀 이슈가 안 터져야 우리가 좀 살아남을 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새롭게 변화를 준 코마오 어떠셨나요? 이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니 낯설면서도 더 알찬 소식을 정성껏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일 저녁 6시에도 코인마켓워치가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